예, 그 전 강의에는 이제 우리가 물의 이 구조와 그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결국은 그 물의 그 특수 구조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의 그 전해질의 농도 차에 의해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세포 안과 밖에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이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요. 전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전해질이 이 물의 그 농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물의 이 원리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은 이 혈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4가지 메커니즘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혈관 내 혈액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무슨 조건이 이 혈관 내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는지, 여기 그 이제 이유가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 많이 먹으면 되죠. 짜게 먹으면은 당연히 소금량이 많으니까 전해질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소금의 섭취의 양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현대는 이렇게 소금의 양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개 이렇게 사서 먹으면은 인스턴트 푸드에는 결국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양념이 많고 소금이 많은데 왜 그렇게 상업적으로 파는 음식에는 이렇게 소금을 많이 넣어요? 예. 그것도 이제 이 신경 맛을 담당하는 이 신경이 원인인데요. 이 맛을 담당하는 신경이 여러 미각세포가 있잖아요. 뭐 짠 것도 맛보고, 단 것도 맛보고, 신 것도 맛보고, 뭐 쓴 것도 맛보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짠 걸 먹기 위해 여러분들 음식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야, 나 이거 짜니까 너 이거 참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음식 사시는 분 계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맛있으니까, 다니까, 그걸 사시잖아요. 그런데 단 것은 조금만 넣어도 거기다 소금을 섞으면요, 단맛을 확 느껴버려요. 그러니까는 음식이 달아서 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요, 그 음식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다고 느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음식을 짜게 만들어야죠. 아니, 소금이 싸요? 달게 하는 설탕이 싸요? 소금이 훨씬 싼데요. 그러니까는 싼 소금을 가지고 약간만 요리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단 걸로 느껴서 그거를 음식을 사서 먹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소금을 넣어서 만드니까는 결국 갈수록 짜져요. 그리고 갈수록 짜진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각세포라는 게요. 예? 미각세포라는 게 똑같은 소금의 농도면은 나중엔 그것을 맛을 못 느껴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재미를 보더라도 똑같은 재미보다 약간 더 재미, 예? 약간 더 스릴이 있고, 약간 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짜야 맛있구나. 아까보다는 더 짜야 맛있구나. 요렇게 느끼게 이 세포의 구조가, 신경세포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짠 거에 이렇게 인이 박이면은 더 짠 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우리의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인스턴트로 사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금의 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요. 이 악순환을.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힘드셔도 만드셔서 잡수셔야 돼요. 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열심을 내서 땀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구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 건강에 이렇게 좋질 않아요. 예, 힘들어도 만드셔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다음에 신장, 콩팥이 이상 있으면은, 콩팥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노폐물을 빼내는데, 소금을 여러분이 많이 잡수셔도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아주 정교해서 그래요. 왜요? 어느 정도 정교해요?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면요, 이 소금을 우리 이 콩팥에서는 많이 빼내요. 많이 빼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유지를 해요.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못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것만큼 그냥 우리 몸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될 수 있고, 이 호르몬, 미네랄로코티코이드, 이 호르몬은 뭐냐면은, 이 호르몬은요, 이 증가하는 게 소금량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호르몬은 그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 소금, 소듐이라는 아연의 이 시크리션, 이 분비는 억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이 소금의 이 아연을 더 축적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분비되면 안 되겠죠.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말기 신장 환자에 뭐 같은 소리죠. 엔드 스테이지 리널 디지즈 뭐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되면 소금의 양이 많아지니까는 결국 혈액의 부피가 증가되고, 혈액의 부피가 증가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금의 양을 일단은 줄여야겠죠. 소금의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뭐를 복용해야겠어요? 이뇨제를 복용을 하는데, 소금을 빼내려고 할 때, 소금이 우리가 많이 섭취가 돼서 소금을 빼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소금이 더 잘 빠지겠어요?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면 소금이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섭취하셔야겠어요? 수분 섭취를 하셔야죠. 그러니까는 고혈압을 치료하는데도 물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그죠? 이 메커니즘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참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고혈압을 발생하는 그 메커니즘의 한 메커니즘을 완화시켜서, 그래서 혈액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물은 마시셔야겠어요? 물은 마시셔야 돼요. 그 중에는 요새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소금의 양을 정말 줄이니까 오히려 일찍 죽더라,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건 아직 컨트로버셜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가 도대체 소금의 양이 적은 거냐, 그것부터 사람들이 따지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접어두시고, 일단은 여러분 소금의 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특히 어떤 환자요? 고혈압 환자가.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언제 교감신경이 흥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편히 쉬실 때요? 아니면 그냥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올라가 있을 때요? 스트레스일 때, 바쁠 때, 정말 일 때문에 막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혈관을 수축을 시켜가지고요. 혈관도 수축시키고 또 뭐를 빨리 하니까요? 심장도 빨리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이렇게 쉬잖아요? 그럴 때 뭐 눈동자는 어떻게 해요? 동공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이 벼슬도 이렇게 올라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솟구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심장도 벌컥벌컥 뛰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언제 발생하냐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는 fight and flight, 싸우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니까 혈관 수축을 하니까는 혈압이 올라가는데 게다가 심장이 훨씬 많이 뛰니까는 혈액의 양을 혈관으로 더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관이 더 빵빵해지겠죠. 그러니까 터져버리죠. 예,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특히 교감신경에 흥분하면은 이렇게 혈압을 올리니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감신경 억제제라는 이제 약을 투여를 해서 이런 혈압제, 항고혈압 제제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 조절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베타 차단제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베타 블로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고혈압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이렇게 복잡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 혈압의 조절을 위해서 제일 애쓰는 게 콩팥이에요.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요. 예? 이 콩팥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그 역할이 노폐물을 배설을 하는데 노폐물 배설하는 그 구조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콩팥이 있잖아요.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두 개가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콩팥이 있으면은 이 콩팥을 이게 하나를 이 로브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를 이렇게 띄워서 보니까는 이 혈관이 이 조그만 이 사구체를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 사구체에서는 오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런 구조예요. 이 동맥을 무슨 동맥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이 동맥을요. 이 대동맥이라고 하죠. 제일 큰 동맥 아니에요. 그죠? 대동맥에 여기 보면 신동맥이라고 renal artery라고 해서 이 renal artery를 통해서 혈액이 이 콩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혈액 중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혈류 중에서 20%는 이 신동맥으로 가서 콩팥을 이렇게 돌아요. 콩팥을 이렇게 돌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이 혈액에서 이 모세혈관에서는 혈액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요. 왜냐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막힌 게 아니라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그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거기는 노폐물도 빠지고 뭐 소금기도 빠지고 전해질도 빠지고 일단은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과가 돼서 아주 필요 없는 것만 요 세뇨관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은 세포를 이 혈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그 센서가 있어요. 네? 센서. 그래서 골이 들어오는 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이 압력이 감소됐다고 느끼면은 혈압이 감소됐다고 느끼면은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낮으면 안 되니까 혈압을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레닌이라는 거를 분비를 시켜요. 네? 그건 또 다른 물질 흥분을 해도 이 레닌이 분비가 되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 레닌이 분비가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레닌이라고 있죠? 그죠? 레닌은 안지오텐신오젠을 안지오텐신 1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꾸는데 안지오텐신이 뭐냐면 안지오라는 말이 혈관이라는 소리예요. 혈관. 텐신, 텐션. 여러분 텐션 아시죠? 텐션 받았어. 이거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았어. 이거잖아요. 안지오텐션, 안지오텐신. 혈관이 텐션 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혈관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관이 수축을 한 거겠어요? 혈관이 확장이 된 거겠어요?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혈압이 떨어진다고 우리 이 키드니가 이 콩팥이 이 혈압이 떨어졌네. 사실이건 아니건 혈압이 떨어졌다고 느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진실이건 혈압이 떨어졌다고 이 콩팥이 느끼면은 병적이건 뭐 정상적이건 그러면 그 콩팥에서 레닌이 분비돼서 혈관 수축 물질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직방으로 나와버려요. 직방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지오텐신 2로 돼가지고 혈관을 더 수축시켜버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벌써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니까는 이거를 방지하는 고혈압 제제가 많이 있어요. 뭐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캅토프릴, 뭐 에날라프릴, 프릴로 끝나는 고혈압 제제는 다 이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하는 이 자체를 그냥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안지오텐신2가 요 이제 수용체에 달라붙는데,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영락 없이 이 혈관을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약이 이제 뭐 발살탄, 뭐 무슨 탄 하는 그 고혈압 제제는요, 요 메커니즘을 블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메커니즘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하는 그거를 그냥 방지를 하는 게 고혈압을 이제 차단을 하는데, 이 역할이 아주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혈관 수축이 많이 돼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혈압 제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건 아주 쉽게 그렇게 약을 먹어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시 왔어요. 이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레닌이 분비가 되고 안지오텐신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는 건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압력을 낮다고 이 센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콩팥이 혈액이 많으니까 혈압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레닌 분비를 안 시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늘릴 수 있겠어요? 네, 역시 또 수분 섭취예요. 네?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정말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물 마시는 게 좋으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다 뭐가 있어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아주 정확한 거죠. 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메커니즘이 있으니까요. 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느껴요? 이 콩팥에 있는 세포가 이 주인님의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빨리 혈관을 수축시켜라도 혈압을 올려야겠다. 이러니까는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늘리면 되잖아요. 혈액의 양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혈액의 양이, 저희 혈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여튼 많이 있었어요. 그죠? 뭐 혈관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뭐 또 혈관을 더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지금은 우리가 뭐를 배워요? 뭐를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걸 배워요? 물의 섭취를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는 물의 참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관성 기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또 뭔지 모르게 이렇게 혈관이 감소가 되면서 저항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혈관 세포 자체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예, 콜레스테롤.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콜레스테롤은 어디에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물을 나누는 그 세포막에.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지질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세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강도가. 그러니까 그 강도를 세게 하는 게 뭐였어요? 콜레스테롤. 그래서 특히 동물 세포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거기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육식을 해서 동물 세포를 먹으면은 동물 세포 막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결국 흡수가 돼서 그게 혈관을 통과하잖아요. 혈관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결국은 그게 어디에 껴요? 동맥에 껴서 동맥에 구멍이 줄어들잖아요. 동맥에 구멍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의 지름 감소로 저항이 증가해서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는 이 혈관성 기전으로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 내막에 이렇게 끼면요. 혈관 내막의 고유 기능을 못해요. 혈관 내막의 고유 기능이 뭐냐면은 혈관 내막은 한 층으로 아주 얇은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엔도텔리움이라는 아주 작은 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만드냐면요. 요 NO,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일산화질소를 만들어요. 이건 가스예요, 가스. 여러분 연탄가스 CO라고 있죠? 일산화탄소? 그거랑 그 비슷한 거예요. 이 NO도 많으면 아주 독이에요. 많으면 아주 독성이 세요. 혈관을 그냥 왕창 늘려버리니까는 혈압을 확 떨어뜨려버려서 그냥 샤하게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NO를 아주 작은 분량을 혈관 내막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내막에 뭐가 끼면요? 콜레스테롤이 끼면은 내막이 어떻게 작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숨 막혀서.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 NO, 이 일산화질소 분비가 억제가 되니까는 혈관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어요? 수축을 하겠어요?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혈압이 이 콜레스테롤이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혈관 자체의 구멍을 작게 해서, 그죠? 그리고 또 뭐 분비를 못하게 해서요. 이 일산화질소 분비를 못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혈압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일산화질소 이것이 혈관 내막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거 요거 발견한 과학자는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여러분 아주 쉽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배우시지만은 이거 연구한 사람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아주 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는 혈관성 기전으로 혈압이 올라갔다.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면 되겠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혈관 확장제. 혈관 확장제 뭐냐면 혈관이 확장된다, 수축을 한다는 거는 혈관을 이루는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근육을 수축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무슨 이온이 필요해요? 근육을 수축할 때 여러분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 그러니까는 칼슘을 억제를 하면은 혈관 수축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혈관 확장제의 대표적인 게 칼슘 채널 차단제예요. 그래서 베라파미어 밀자로 끝나는 이렇게 고혈압 제제는 이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렇게 혈압을 억제를 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혈압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다 따로따로 존재해요. 물론 개중에 이것이 컴바인드 돼서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환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각자가 다 고혈압을 유발을 시킬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니까는 어떤 경우가 참 아주 쉽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물 마시는 거, 그죠? 이거 참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여러분 우리 몸이 혈압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혈압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그 소금 같은 것을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나갈 때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변을 끌고 나가니까 소변에 그 이 전해질의
그러니까 소금의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빠지니까는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 예. 그리고 이 혈압의 이 혈관에 또 이제 저항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는 또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는 없지만은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살이 찐다. 예? 비만이 된다. 그럼 비만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럼 비만이 되면 혈압이 왜 올라가요? 예? 예, 그 압박이라는 것보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비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살치고 어떤 조직치고 혈관이 안 가는 조직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만이 되면 무엇도 많이 생겨요. 혈관도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혈관도 많이 생기는데 모세혈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굵어요? 가늘어요? 가느니까 그것을 혈액이 통과하려면요, 혈압은 더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만이 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아주 당연한 이치예요. 안 그러면은 그 새로 만든 조직에 혈액 공급을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혈액을 공급을 하니까는 혈압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비만을 가지고는 혈압을 낮출 수가, 비만 상태에서 계속 혈압을 낮추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 피곤하고 힘들고 죽겠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비만인 경우에는 혈압을 높여야 되는데 혈압을 높이자니 뇌혈관이 터질 것 같고, 그럴 수 없어서 낮추자니 또 다른 몸이 그냥 버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환자는 살을 빼야죠. 그게 우선이에요.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이상적인 체중을 어떻게 구하신다 그랬어요? 예, 22 곱하기 여러분의 미터 신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172cm면은 1.72 미터. 그러니까 1.72 곱하기 1.72 곱하기 22. 예? 22 곱하기 1.72 곱하기 1.72. 그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이상적인 체중이 나와요. 그것보다 많으면 여러분 살 빼셔야 돼요. 예? 그것보다 5kg 이상이면 살 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상 체중을 구하셔서 그것을 많으면 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빼시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어넣는 걸 덜 하시고 빼는 걸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주 쉬워요. 이치는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집어넣는 걸 적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빠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결국은 비만도 빠지고 정상 체중도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시고요. 그죠? 네. 이렇게 자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연 원칙은 결국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 자연 원칙이에요. 쉽게 뭐 약 하나 복용해서 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연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니까 운동하시고 또 인내를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혈압을 이렇게 유지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여태는 이제 이 고혈압에 대해서 했는데, 이 당뇨와 이제 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당뇨일 때 그럼 왜 특히 물을 마셔야 되냐? 물론 여러분, 이게 물만 마신다고 해서 당뇨가 치료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에? 물을 통해서 당뇨의 증세를 완화를 시키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당뇨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물이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당뇨는 뭐가 이제 당뇨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당뇨 자체가 뭐 소변이 다르니까 당뇨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 혈액 속에 이 당이 많은 걸 이제 혈당, 고혈당을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혈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피가 진해지면은 아주 스티키하다 그러잖아요. 끈적끈적해지고 그러고 이렇게 피가 그렇게 많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시 이 키드니로 갈게요. 예, 보세요. 요거를 이제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장 혈관이에요. 혈관에서 요 조그만 이제 사구체로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피가 빠져나가요. 예?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속에서는 요 모세혈관이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일반 현미경도 아니고 20만 배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 요 모세혈관은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혈액이 이렇게 거의 빠져버려요. 이렇게 거의 빠져서 요 관으로 이제 이렇게 아주 프리머티브 원시 혈액이 혈장에 빠져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예? 이렇게 흘러가요. 요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 요게 세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뇨관. 이렇게 흘러가서 굉장히 멀죠. 참 먼 길이에요. 먼 길을 이렇게 가요.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해서 소변이 모아져서 이 집합관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방광으로. 그래서 방광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혈압 환자의 당뇨 환자, 예? 당뇨 환자의 피를 보면은 당뇨 환자가 이 필터를 통해서 그 필터라고 생각하세요. 여과지 이 필터를 통해서 이 혈장이 혈구, 그러니까 적혈구라는 그 피 알갱이 적혈구 빼고 물에 해당하는 거는 거의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빠지면은 이 혈당이 많은 당뇨 환자의 이 혈장에는 뭐가 많이 있겠어요? 예, 빠진 거예요. 포도당, 예? 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이 많으니까는 이 콩팥에서는 당을 흡수를 안 해요. 아주 지천이 당인데 그걸 왜 또 흡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당은 계속 이렇게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도 누구 하나 당에다가 곁눈질 하나 안 해요. 그러니까 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만 가요. 흡수가 안 되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서 이렇게 집합관을 통해서 결국은 요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방광으로 가니까는 방광에 있는 오줌에는 뭐가 많겠어요? 당이 많죠. 그런데 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당이 많으면 야 그럼 나만 가냐? 너도 가라 해서 누구를 끌고 가냐면은 물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당이 많으면은 뭐도 많아요? 물도 많으니까 소변의 양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무슨 병을 걸리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당뇨라는 말은 없고 그 조선 왕조실록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소갈병. 그 소자가 무슨 소자예요? 여러분 이 연소하다, 불을 이렇게 키우다, 불을 태우다, 불을 피우다 이걸 소자, 그 소방대 할 때 소자, 불 낼 소자. 그 다음에 갈자가 무슨 갈자예요? 예, 목이 탈 갈자, 목이 마를 갈자. 그러니까는 이 세종대왕님을 보니까 말라요. 그죠? 당뇨 환자 시작이 되면 이게 심해지면 마르잖아요. 예? 마르고, 그러니까는 소.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 그러니까는 갈. 소갈병을, 현대 당뇨를 옛날에는 소갈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보시다시피
당이 소변을 통해서 빠지니까는 당이 포도당뿐만 아니라 누구를 끌고 가니까요? 물을 끌고 가니까는 물을 소변으로 많이 내니까 이 환자는 목이 마르겠어요? 안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이 마셔서라도 소변을 통해서라도 있는 당이라도 빼내야겠죠. 에? 그러니까 이 당뇨 환자는 어떻게 물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많이 마셔야겠죠.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뇨 환자 중에서 이렇게 소변의 양이 많아서 이게 탈수가 되는 것을 이 삼투압적인 이뇨라고 하는데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러니까는 물이 나가는 만큼 더 채워 넣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 신장에서 물에 흡수되는데 요거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하면요. 또 있나? 예. 이 콩팥에서 이 소변이 형성되고 이 뭐 전해질이 흡수가 되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 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뭐 제가 다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소변이 이렇게 쭉 빠지고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콜렉팅 덕트, 세뇨, 이 집합관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뭐가 빠져요? 물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물이 빠지는 요건데 이 물이 빠지는 건요 항상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죠? 여러분이 목이 가랄 때 그 소변색을 보면은 소변색이 진해요, 엷어요? 그죠?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면은 그때는 소변의 색깔이 어때요? 맑아요. 왜 그래요? 네, 물 타서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 콩팥에서는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면은 소변의 양을 더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겠죠. 그죠?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은 소변의 양을 많겠어요? 줄이겠어요? 늘리죠. 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신통하게 물이 없으면은 소변의 양이 줄고 물이 많으면은 소변의 양이 늘어날까?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 뇌하수체에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을 판단하는 그 센서가 여기 있고요. 그 센서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물이 없으면은 콩팥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라 하는 물질을 내보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어떤 호르몬이라고 하냐면은 항이뇨. 이뇨가 뭐예요? 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반대. 물 빼내는 거를 반대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물이 빠지는 걸 어찌하는데 그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컬렉팅 덕트라고. 여기 집합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여기 작용하면은 여기에서 그 수용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물의 흡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여기 달라붙으면 집합관에 달라붙으면은 소변의 양은 줄여야 되니까는 물의 흡수를 늘려야겠어요? 줄여야겠어요? 그 물의 흡수를 우리 세포로 물을 더 많이 빼야겠어요? 아니면 우리 몸 밖으로 물을 빼야겠어요? 세포 쪽으로 물을 흡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 세뇨관에서 결국은 여기서 물의 이동을 세포 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 몸에 물이 많다, 세포에 물이 많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항이 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서 물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소변 쪽으로 많이 빠져버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 물의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도 이렇게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지성을 가지신 여러분은 물의 그 조절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예? 그거를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몸에게만 맡겨서 되겠냐 말이에요. 예? 현명하신 여러분이 물을 많이 잡수셔서 몸이 부담을 덜 가지게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글쎄 이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건 넘어가야겠네요. 예. 12시 반까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 다이아베틱하고 키드니 이상 있는 사람인데 물을 제한시키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시려고. 예. 이게 지금 그거 하려. 꼭 필요하신 걸 개별적으로 주시다. 예. 아니 지금 물을 제한을 하거든요. 지금. 그거는 그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예. 물을 그전에는 8컵 뭐 10컵 마시는데 예. 어느 단계가 되니까 키드니 닦다가 물을 제한시켜요. 아, 예. 200cc를 예. 요즘은 조금 이제 파이프 예. 그래서 설명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거 키포인트 예. 아니 지금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저 물만 마시라고 하니까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물만 마셔야 되냐? 몇 가지 제외되는 걸 제가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예. 뭐냐면요. 이 콩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노폐물 배설하고 그다음에 또 뭐요? 그 물 조절하는 거예요. 그죠? 물 조절하는 건데 만약에 그럼 콩팥이 망가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부엌에서 싱크 있잖아요. 그 설거지하는데 그 싱크 그게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야겠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뚫어야겠죠. 그런데 뭐 콩팥을 뚫어요? 콩팥을 어떻게 뚫는다는 거는 뭐 참 그렇고 뭐 정 안 되면 뭐 이식은 하지만 이식하기 전에 그럴 때는 아주 크리티컬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의 양을 콩팥이 빼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럼 우리 몸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요? 콩팥 빼놓고요. 피, 땀, 또요. 그것도 겨울에는 얼마 안 빠지거든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땀. 여러분들 100ml밖에 안 돼요. 이제 소변이 키드니가 망가졌으니까 소변은 이제 이건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대변도 100ml예요. 예? 얼마 안 돼요. 뭐가 많이 빠져요? 호흡기, 피부. 이거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쉬고 내쉴 때 여러분이 이렇게 겨울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 앞에서 이렇게 숨을 내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리가 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가 낀다는 게. 수분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마실 때는 건조한 공기를 마시더라도, 예? 마실 때는 건조한 공기를 마시더라도 나갈 때는 보니까 뭐가 나가요? 수분이 나가요. 그죠? 그 말은 그 수분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시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렇게 수분이 나가요. 그럼 이제 수분이 나가는 건 이제 둘째 문제고, 그러면 왜 호흡을 할 때 그렇게 수분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기를 이렇게 교환하는 이 조직이 이제 폐포잖아요. 폐포는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는 빼내고, 이러는 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있는 폐벽,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있는 세포막, 그 다음에 폐와 모세혈관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작은 벽, 요것들이 아주 얇아요. 얇아야지 두꺼우면 그게 어떻게 교환이 되겠어요, 기체가. 그 얇으니까는 조금만 건조한 공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얇은 게 그냥 말라서 그냥 비틀어져서 부서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공기를 교환을 하기 전에 이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건조한 공기를 마신다 하더라도 이 공기를 우리 몸에서는 촉촉한 공기로 만들어요. 예? 촉촉한 공기로 만들어서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끝에 가더라도 그 속에 있는 조직을 부서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공기가, 촉촉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게 유리에 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의 물을 빼내서 뭐로 써야 돼요? 공기를 촉촉하게 하는 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물은 항상 빠지는데 콩팥으로는 안 빠지더라도 이 호흡으로는 빠져야 되는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보통 한 500cc. 예? 한 컵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빠져요? 피부를 보시면 여러분들 피부도 이렇게 거의 다 촉촉하잖아요. 왜 촉촉해요? 이게 마르면 어떻게 막 트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데 이 피부를 통해서도, 제가 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땀은 이제 더웠을 때 체온 조절을 위해서 나가는 게 땀이고, 땀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도 이렇게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양이 그래도 꽤 돼요. 그러니까는 소변이,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이 안 나가더라도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는 손실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불감성 손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insensible loss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보다 물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팥이 망가진 상태에서 쌓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감성 손실보다 물을 더 마시면은 그때는 안 돼요. 콩팥이 망가진 경우에는요. 그죠? 그리고 또 콩팥이 망가지면은 무슨 이온을 또 이렇게 못 내요. 못 빼내요. 다른 이온들 거의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쌓이는 게 있냐면은 포타슘 아연이다. 그런 것이 자꾸 쌓이니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더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이 망가지면은 그때는 이제는 아주 mandatorily,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이 투석을 통해서 빼내기 전에는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 항이뇨 호르몬의 이 분비 장애가 있으면은 또 이 물의 대사에 문제가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두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팥에서 물의 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걸 여러분 언제 느끼시면 되냐면요. 술 마시는 분들, 알코올 이렇게 많이 마시면은 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이들이 화장실에 자주 가요? 덜 가요? 왜 자주 가요? 이 ADH 분비가 줄어들어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소변이 그냥 막히지 않고 그냥 줄줄줄 나가는. 그러니까 화장실 빨리 가서 빼내라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개중에 또 그런 환자가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환자는 증세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물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런 환자도 있어요. 그럼 그 환자는 이 ADH를 복용을 해야겠죠. 예? 복용을 해서 유지를 해야겠죠. 이 SIADH, Syndrome of Inappropriate ADH는 뭐냐면 이거 반대. 이거는 항이뇨 호르몬이 워낙 분비가 많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는 무슨 증세가 있겠어요? 오줌이 안 나오니까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체액이 많겠죠. 예? 혈액의 양이 많죠. 그러니까는 이러면은 물을 먹으면은 물이 그냥 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환자들은 물의 양을 당연히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ADH 분비를 줄여야겠죠. ADH 분비를 줄이든지 이거에 대한 또 엔타고니스트를 맞든지 그래가지고 결국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데 아주 exceptionally, 아주 극소수의 환자 그룹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 섭취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콩팥 말기 콩팥 환자들이요. 예? 말기 콩팥 end stage renal disease라고 ESRD라고요. 그 말기 신부전 환자요. 예, 신부전 환자. 그다음에 요 DI, SIADH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 섭취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맘 놓고 다이얼리스 해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렇죠. 수분 조절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 조절하셔야죠. 물론 이제 뭐 투석하니까는 좀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아니면 더 자주 맞아야 돼. 더 투석을 자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거는 역시 조절하셔야죠. 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빨리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의 이제 적절한 섭취량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 물을 어머니 맨정신이면요. 예, 솔직히 맨정신이면은 물을 많이 먹어서 중독이 걸릴 만큼 먹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악을 쓰고 잡수실 분도 아니시겠지만은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 메요 클리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건강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메요 클리닉 들어가셔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어느 정도예요? 갈증을 느끼지 안 느끼고 소변이 아주 노랗거나 무색일 정도로 물을 마시면 어떻다? 적절하다. 7컵은 되고 그럼 8컵은 안 되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더운 지역에 있나 추운 지역에 있나 운동을 했나 안 했나에 따라 얼마나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잡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물 하면 이제 현대 생활에서 이 소다수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이 소다수들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아요? 설탕이 많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소들이 많아요. 예? 색소는 무슨 영향을 끼쳐요? 왜 우리가 색소를 조심하라 그래요? 색소는 여러분 이렇게 화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주 활성이 높거든요. 활성이 높아서 그거는 이 다이는
이 종양을 그러니까는 유발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칼시노젠이라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종양 유발 물질이라고 그러나요? 발암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이요. 모든 색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색소는 왜 굳이 여러분 잡수실 필요가 없겠어요. 인공 색소는요. 그래서 그 색소도 또 나쁘고 그다음에 이 소다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설탕이 있는데 이 미국의 심장재단에서 1인당 설탕을 안 먹으면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먹으니까 이 선을 정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하루에 티스푼, 예? 티스푼으로 6개 정도. 그게 여러분이 잡수시는 거 그냥 이렇게 타서 잡수시는 거 6개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는 그 설탕 다 포함해서예요. 예? 음식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6개 티스푼 정도만 먹어라. 남자는 어느 정도요? 남자는 9개 티스푼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제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한 것도 아니고 미국 심장재단에서 정해놨어요. 물론 이게 뭐 또 언제 바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요 아래 선은 뭐냐면은 여자가 먹어야 되는 그 설탕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설탕의 양. 요 위에 선 요거는 남자가 하루에 복용해도 되는 그 설탕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병이 보통 20온스예요. 20온스면은 몇 cc예요? 500, 600cc예요. 예? 요 정도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개에 설탕이요. 남자나 여자나 한 병에도 들어간 게 남자나 여자나 먹어도 되는 양을 다 초월을 하잖아요. 예? 한 병이에요. 그만큼 설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2병, 3병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이런 거 뭐 스프라이트, 코크, 예? 이런 거 뭐 진저에일,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아주 흔한 거잖아요, 이거요. 그죠? 이런 걸 먹으면은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더 먹으니까요? 설탕을 더 먹으니까 결국 뭐를 유발을 하겠어요? 결국 비만되고 당뇨되는 거죠. 제가 아는 아이가 하나가 걔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안 마시고요. 페트병에 있는 것만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이지.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뭐를 마셔야 되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를 마셔야 돼요? 물만. 물만 마시세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박을 먹어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진치를 마셔도 치색깔이잖아요. 그럼 내추럴하면 안 보여요?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공색소는요. 인공색소는 아주 종양 물질, 발암 물질이라고 해요. 본인이 버티실 수 있으면은 뭐 찬 거 드셔도 되고, 근데 저도 사실 찬 걸 잘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 버티시겠으면 미지근한 물 마시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첨가시켜가지고 제한을 하고 싶질 않아요. 그냥 물이면 물. 그냥 그러니까는 끓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감염이 의심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끓여서 잡수셔야겠죠. 그런데 뭐 미국에서 뭐 상수도 시설이 괜찮은 타운에서 물 잡수시는데 뭐 끓여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은 물인데요. 꼭 어떤 물이어야 된다. 뭐 그러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취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공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거는 빼시면 돼요. 예. 저 다이어트 콕의 슈거는 different shape인데 예, 이거요. 두 번째 거 이거. 예. 그거는 괜찮다는 얘기가요? 이건 이제 설탕이 여기는 아스파탐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스파탐은 이것도 종양 물질이에요. 발암 물질인가 그래요. 예, 예. 그것도 이거는 누구는 설탕보다 더 나쁜 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이거는 설탕은 없지만은 또 다른 도전적인 물질인 거죠. 아스파탐은. 예. 예, 그래서 다이어트 콕이 면제가 안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맹물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시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 허옇게 끼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그 상수도 하면 그 상수도에서 오는 물들도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봐요? 그게 만약에 석회면 그건 종양 물질이죠. 큰일 나죠. 예. 근데 상수도 그걸 해도 그게 예, 그거 필터를 해야죠. 필터를 해서 그걸 제거해서 먹어야죠. 필터를 해도 물이 그렇게 허옇게 남는 거예요. 그럼 필터가 제정상이 아닌 거죠. 더 좋은 필터를 써야죠. 저희가 증류해서 마시는데 물이 이렇게 한 요만큼 부어서 증류해서 마시는데 증류하고 나면 그 밑에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죠. 먹으면 이제 무슨 그러면 당연히 그거 안 되죠. 먹으면 이거 보시다시피 보세요. 예, 요게 요 필터가 요 굉장히 예민한 데거든요. 석회를 먹으면은 석회가 이거를 다 막아버려요. 그런 소변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신부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큰 문제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석회는 빼고 마셔야죠. 예, 예. 그, 이 시간은 진짜 싫어요. 그래요. 크림이랑 밑에는 이렇게 갈아서. 근데 석회가 아닌 것도 그렇게 허옇게 남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석회 아래서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이 그래도 꽤 커가지고 이 창자에서 흡수가 안 되면은 대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주 작아서 창자에서는 흡수가 되고 또 얼마만큼 커가지고 콩팥에서는 빠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쨌든 복용을 하시면 돼요. 예, 예. 어저께 저녁같이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할 때 제가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시원하게 끓여서 대접을 하는데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생수보다 손님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없다고.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석회 이런 것이 없으면요, 정답은요, 끓이거나 안 끓이거나 차이는 없어요. 보리차나 그 옥수수차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 왜냐하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는 그 유기물질이잖아요. 그죠? 그 유기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해가 되니까는 뭐 우리가 영양제로 쓰든지 아니면 대변으로 빠져나가든지 괜찮은데 석회나 이런 광물질은 이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침착이 되니까 침착이 돼서 딱딱하게 돌을 만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몸에 흡수할 수 있는 독각수 그런 여러 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 흡수를 잘하는 물을 섭취해야 뭐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는 확립이 된 이론 같지는 않아요. 뭐 무슨 물은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물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막은 뭐로 돼 있어요? 지방으로 돼 있으니까 물이 통과 못 해요. 그래도 물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막으로 세포 안의 물, 세포 밖의 물을 구별은 해놨지만은 그래도 물이 통과될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통과되는 데는 뭐를 통해서 통과되냐면 그 채널이 있는데 아쿠아포린이라고 물이 통과되는 이렇게 파이프 같은 채널이 있어요. 또랑 같은 채널이. 이 채널은요 1초에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가요 몇억 개가 들어갔다 나와요. 1초에. 그만큼 구멍이 큰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육각형 결정이면 더 잘 들어가 이런 그런 건 뭐 별로 그런 과학적인 소리는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결정을 이루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눈도 물이고 요 뭐 얼음도 물이고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면은 그 물은 그 우리 상온에서는 그런 결정을 못 이루고 그 결정이랑 물이 통과하고 흡수되고 이러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만 하고, 예.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누구하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 참 햇빛이 땡볕에 내려지는 이 상황입니다. 저는 참 이 이야기 좋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꺼내서요? 야, 너가 나를 알면은 네가 여기 그렇게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확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갈증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좀 물이 가란 거를 채우기 위해서 좀 생수를 마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생수가 글자 그대로 생수잖아요. 라이프 워터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물을 역시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서 마심으로써 참 영육 간의 그런 강건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